새누리당 최교일 의원 신문해 주십시오. 예, 영주 문경 예천의 최교일 의원입니다. 김기춘 증인께 묻겠습니다. 김영환 민정수석은 누가 추천했나요? 대통령께서 저에게 한번 만나보라, 의사가 있는지 타진해보라고 했습니다. 화려한 휴가, 왕이 된 남자, 광해, 이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? 있습니다. 이 영화를 보시고 굉장히 불쾌했다. 누가 이런 영화를 만드느냐, 막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가요? 그런 영화 옛날에 봤고요. 여기 들어가서 그런 얘기 한 일 없습니다. 네. 이런 것 때문에 문화계에 상당히 관여하려 했다.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. 사실이 아닌가요?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. 예. 영화는 그냥 영화일 뿐이고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세월호 당일 오후 3시경 그 미용원 원장이 다녀갔다. 이것이 지금 밝혀졌지 않습니까? 저는 우리 증인 같으면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. 당신은 몰랐어도 그 뒤에 세월호 7시간이 그렇게 문제되는데 그걸 몰랐을 리가 있겠느냐.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어떻습니까? 지금 국회에서 이제 와서 밝혀지는 것은 저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고요. 그 당시에 무슨 미용하는 사람이 드나들고 그런 건 정말 몰랐습니다. 그건 경호실에서는 아는가 몰라도 저희 비서실에는 그 출입에 대한 체크를 하거나 그런 제가 업무가 없습니다. 오전 질의 후에 청와대에 네. 확인해 보니까 네, 13시 22분에 왔다가 네. 15시 22분에 왔다가 16시 47분에 갔다. 그렇게 기록이 있다고 그럽니다. 그 기록은 저희 저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저희들 수석 비서관도 그런 것을 아는 분은 드물 겁니다. 네. 예, 알겠습니다. 조인근 증인께 묻겠습니다. 청와대 연설 기록 비서관 하셨죠? 예. 몇 년 동안 하셨습니까? 3년 5개월, 6개월 정도 했습니다. 그때 연설문을 쓰면 예. 누군가 고쳐서 갖고 오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? 고쳐서 가져오지는 않고요.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해서 저희들 안을 그 부속실로 올리게 되고요. 그러면 나머지 그 예외적인 예를 들어서 아주 큰 연설문, 중요한 연설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방향이 아주 잘못됐거나 그럴 경우는 다시 작성해라라는 지시를 부속실 정호성 부속 비서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고, 다만 그 이외의 대부분의 연설은 부분적인 수정이나 첨삭이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돌아오지 않고요. 예, 죄송한데요. 예. 누군가 외부에서 고쳐 가지고 온다 그런 느낌 못 받으셨습니까? 그런 느낌은 제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. 예, 고영태 증인, JTBC와 인터뷰에서 최순실이 연설물 고치는 것을 좋아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. 네, 연설문 고치는 건 잘하는 게 뭐 있냐 물어봤을 때 다른 건 모르겠고 연설문 고치는 건 잘하는 것 같다 이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. 대통령 연설문을 고친다 그렇게 들은 거죠. 네. 그 사실은 어떻게 알았습니까? 그 사무실에서 어떤 PC에 팩스가 잘 안 된다, 스캔이 안 된다 해서 사무실 들어가 봤을 때 그래서 컴퓨터를 봐서 얼핏 봤을 때 그게 있었습니다. 오늘 이승환 증인이 출석을 안 했는데 이승환 증인 얘기가 최순실이 거의 매일 청와대로부터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 자료를 건네받아서 검토를 했다. 그리고 최순실이 논현동 사무실에서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를 만나 국가적 정책 사안을 논의했다. 이 비선 모임이 있었고 이 비선 모임에 차은택은 항상 거기 있었고 고영태도 자주 참석했다.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차은택 증인. 네. 논현동 사무실에서 최순실 등과 같이 비선 모임을 한 적이 있습니까? 전혀 없습니다. 그런 사실 없습니다. 그럼 이승환 말이 거짓인가요? 네, 거짓입니다. 고영태 증인 어떤가요? 이성환 씨에게 그런 내용을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. 하지만 저는 그쪽에 그 모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, 예, 이성환 대표에게는 여러 지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 이런 증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. 미르재단과 관련해서 그 플레이그라운드 실무자들이 최순실 씨하고 자주 만나는 건 봤습니다. 그건 사실입니다. 하지만 다른 모임은 없었습니다.
최순실이 연설문을 고친 정황은 여러 군데서 드러나고 있고 최순실 능력으로 어떻게 그 연설문을 고쳤겠느냐. 그와 관련된 비선 모임이 있다. 이런 것이 그건 그런 모임은 저는 보지 못했고요. 제가 연설문 관련해서는 그런 경험은 한 번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한테 문화 창조나 이 문화 콘텐츠 관련해서 제 생각을 좀 써달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써드린 적이 있습니다. 최순실 씨한테. 근데 그게 어느 날 그 대통령께서 대통령의 연설에 포함돼서 그 내용이 몇 문장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걸 보고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. 같이 모여서 연설문을 보고 고친 적은 없나요? 없습니다. 그러면 대통령 그 연설문 주제 같은 것을 주고 거기에 쓸 말을 좀 가르쳐 달라 그런 적은 있다. 그냥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저보고 정리를 좀 해달라고 한 적은 있었습니다. 근데 그 내용 중에 몇 부분이 그 연설에 포함돼서 나온 적은 있었습니다. 그러면 우리 차은택 씨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네. 최순실이 그 연설문 고치는데 사용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우리 정영식 증인에게 묻겠습니다. 정영식 증인은 K스포츠 사무총장을 했나요? 예. 어떻게 그 사무총장이 됐죠? 제가 그 법무법인에서 한 1년 정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. 그게 2011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인데 그때 알고 지내던 사람. 죄송합니다. 시간이 없어서. 예. 하여튼 이게 좀 있어 보니까 이건 좀 이상하다 아니다 싶어서 나오신 거죠? 뭐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. 예,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. 시간이 없어서. 예. 근데 이게 어떤 점이 이상했는지 짧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상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. 예. 부족한데요. 처음에 제가 들어갈 때 그 이제 최순실 씨인지 누군지 신원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었고요. 그래서 면접을 하고 이제 그때는 저보고 감사를 하려 했습니다. 감사.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다녔던 그 직장 그 신한은행 거기 그 관계 회사에서 감사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감사 뭐 할 수 있다 싶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했고요. 그 다음 날인가 이틀 후인가 안종범 전 수석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. 그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입니다. 이번에 새로 생기는 그 K스포츠 재단에 감사를 좀 맡아주시죠. 그 양쪽에서 같은 이야기가 나온 거죠.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리고 며칠 안 가서 또 이제 최순실 씨가 저한테 감사는 또 딴 사람을 찾아보면 되니까 재무를 좀 맡아달라. 재무. 예, 그래서 그런 정도로 제 그 직책에 대해서 3번 정도의 변경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최순실 씨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하루 이틀 후면은 또 안종범 수석한테서 같은 내용으로 컨펌이 오니까 저는 이 조직이 그 전경련 회원사에서 출연을 하고 또 청와대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재단이구나 하고 믿게 됐고요. 그래서 이제 그걸 믿고 그 최순실 씨의 업무 지시나 이런 걸 다 듣고 일을 하게 됐고. 근데 이상하게 생각한 거는 예, 마무리 좀 더 정인 최순실하고 관계에서 좀 더 답변 이어가실 게 있으시면. 예, 부연해서 설명드리면은 그 기업들을 찾아가서 SK나 지금 뭐 다 아시는 롯데 이런 데 가서 자금을 좀 그 이야기해봐라 하는데 저는 다 이야기가 되어 있고 저는 가서 신고만 하고 사업 설명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밀고 당기는 과정이 있더라고요. 예, 알겠습니다. 이건 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을 그때부터 들기 시작했습니다. 예, 최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.